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식으로 세이지 작가님이 지은 과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식으로 세이지, 소화기외과 전문의이자 건강 코치, 나고야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국립암연구센터 중앙병원 대장외과에서 수련의 생활을 마쳤다. 이후 나고야대학교 의학부 부속병원, 아이치현 암센터 중앙병원, 아이치 의과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전문의로 근무하며 암 치료에 매진했다.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식 생활에 도전한 외과 의사. 배부를 때까지 잔뜩 먹고 곧바로 잔다. 이것이 45살까지 나의 생활 방식이었다. 외과 의사 생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불규칙하다. 아침부터 시작된 수술이 밤 9시 넘어서야 끝나는 일이 일상 다반사이다 보니 밤늦게 귀가해 저녁을 먹고 곧바로 자는 날이 허다했다. 밥을 먹자마자 졸음이 쏟아져 매일같이 골아떨어지는 지경이었다. 그렇게 잔뜩 먹고 잔 다음날 아침에는 속이 부대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빈속에 블랙커피만 마시고 출근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걸렀으니 줄곧 아침을 먹지 않고 지낸 셈이다. 그러나 실상은 진료하는 틈틈이 병원, 구내, 편의점에서 찹쌀떡이나 팥소과자 같은 주전부리를 사 먹으며 출출한 속을 달랬다. 단식이라 하면 얼핏 고승이 며칠씩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수행에 매진해 깨달음을 얻는 고행을 떠올릴지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필요한 영양소를 취하면서 고용물 섭취를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은 꼭 섭취해야 하고 지질과 단백질은 고용물이 아닌 형태로 섭취한다. 당질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질 의존성이 개선되는 단식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이 고용물을 먹지 않는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던 느낌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건강은 잃고 나서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젊을 때는 거뜬히 하던 운동을 지금 다시 해보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며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다. 이런 현상을 두고 흔히 나이 먹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한다. 현대인은 나이보다 노한 사람이 많다. 나는 그 원인이 과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식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고 내 몸은 확연하게 바뀌었다. 지금도 가장 크게 신경 쓰는 일은 과식하지 않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계속하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고용물을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나누어 관리하는 식사 조절법이다.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시간을 16시간 이상 정하고 그 시간에는 수분 이외의 고용물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다. 나머지 8시간 동안 고용물을 섭취한다. 이렇게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면 필연적으로 식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음식을 절제하는
절식의 관점에서 건강하게 먹으며 절도 있는 식습관을 실천하는 생활 방식을 소식 생활이라 부르기로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부터 과식을 경계했다. 에도시대 유학자이자 본초학자 가이바라 에키케는 무병장수의 비법을 이야기한 책 양생훈에서 과식의 폐해를 경고했다. 그는 진기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접하더라도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된다.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으면 나중에 꼭 탈이 난다.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식욕을 다스려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 귀족으로 102세까지 장수한 루이지 코로나로는 저서 무병법에서 절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중국의 고전의학서 황제 내경이나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 아류르베다의 가르침에도 과식의 폐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아예 안 먹으면 더 좋겠네요 하고 안이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영양을 취하고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할지 명확히 설계하지 않고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면 욕망에 굴복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달콤한 음식을 마구 먹어대다 결국 원래 생활로 돌아간다.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제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소식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이 책은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외과 의사가 배부를 때까지 잔뜩 먹고 자던 불량한 생활을 청산하고 소식 생활을 시작해 4년 가까이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을 담고 있다. 현대인은 텔레비전과 신문 잡지,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식욕을 자극당하고 식욕에 휘둘리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 탐식과 대식의 늪에 빠져든다. 적게 먹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식욕을 절제하면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령 그 사실을 알더라도 식욕을 절제하며 길고 가늘게 살기보다 먹고 싶은 음식을 실컷 먹고 짧고 굵게 살겠노라고 단언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먹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면 뇌의 욕망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더 먹으라고 지령을 내린다. 뇌뿐 아니라 장의 공생 생물인 장내 세균도 더 먹으라고 자극을 보낸다. 우리가 정해놓은 식습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소식하자고 굳게 마음먹어도 원래 생활로 돌아가려는 이런 몸의 습성 때문이지 나약한 의지 탓이 아니다. 내가 직접 지도하는 건강학교 수강생들이 소식 생활을 실천한 뒤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려주었다. 이들의 이야기가 소식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소식 생활을 실천해 양생, 곧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소식 생활에 앞서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식품. 간은 24시간 해독 작업을 한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간도 때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간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따로 영양제를 먹는 방법을 권하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 식사량을 제한해 소화에 동반되는 대사 작업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간 기능을 돕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허브차를 마시면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독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과 채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네,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 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 비트, 마늘, 올리브유, 밀크 티슬, 간 해독 음료. 여기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로 바뀌어 장 누수 증후군을 완화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장에서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하는 작용도 한다. 장내 독소가 줄어들면 간은 더 적절하게 독소 부하를 관리하고 몸을 정화할 수 있다.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프로사이아니딘과 케르세틴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비트.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레인이라는 색소는 질산염과 황산화 물질의 공급원으로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다. 동물 실험에서는 비트 주스가 간 손상을 줄이고 자연 해독 효소 기능을 돕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늘. 예부터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마늘은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 실험과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마늘을 자르거나 다질 때 나오는 알리신은 마늘의 주요 활성 화합물이다.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하는 알리신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평소 마늘을 즐겨 먹으면 지방간을 예방하고 주 2회 이상 먹으면 간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네, 그럼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1장 양생의 철학, 2장 해독의 권유, 3장 소박한 밥상의 힘, 4장 소식 생활, 5장 건강에 대한 태도.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수 메커니즘. 덜 먹으면 더 오래 산다. 과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먹으며 절도 있는 식습관을 실천하자. 이 책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도 있는 식습관이란 무엇일까? 마음 내키는 대로 먹고 귀찮아서 운동하지 않고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폭식과 폭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무절제한 생활 방식에 대해 절도 있는 태도를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학적으로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생활 습관부터 살펴보자. 식사 열량 제한하기.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식물 위주로 식사하기. 하루 15분 운동하기. 수명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하기.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하기. 마음 챙김 혹은 명상 실천하기. 다양한 실험에서 식사 열량을 제한하는 소식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증명되었다. 효모 연구에서는 3배, 쥐 실험에서는 30%에서 50% 수명이 늘었다. 면역 조사에서 장수하는 사람은 식사를 적게 먹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람 대상 실험에서는 식사 열량 제한이 직접적으로 수명 연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사 열량을 제한하면 비만에 걸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수하리라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먹는 양을 줄여 장수하는 메커니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외과 의사로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어제 같은 오늘이 반복되면서 삶을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하루하루 매우 즐겁게 보내고 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된다면 오래 살고 싶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를 품고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는 이제껏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 내내 참아온 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나이 들어 누군가를 돌보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멋진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어떤 일에 도전하려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건강부터 되찾아야 한다.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근력 강화, 건강수명 연장 비결. 오래 살고 싶어도 몇 년씩 병상에 누워 지낸다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장수의 조건에서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것. 다시 말해, 나이 들어서도 몸놀림이 자유로운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몸놀림이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근력 저하와 관절 장애, 골절 등으로 누워 지내거나 보행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가리킨다. 원인으로는 넘어져서 생긴 골절이나 관절 통증, 영양장애에 의한 근육 수축, 균형 기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질병이 진행되면 걷거나 일어서기가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장기적으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일찍부터 근력을 단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노화로 근육량이 감소해 근력이나 신체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그리스어로 사르코페니아, 즉 근육 감소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50세에서 75세 사이에 약 25%가 줄어든다. 이런 근육량 감소 현상은 30세 전후 현저하게 나타나며 60세까지 매년 250g씩 근육이 손실된다. 그와 동시에 지방량은 매년 500g씩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변화는 크지 않지만 근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고령자는 물론 40대, 50대도 사르코페니아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을 피할 수 없다.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장수의 조건으로 식사 열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열량을 제한하면 자칫 근력이 떨어질까 우려할지 모른다. 실제로 열량을 제한하면 근육량이 떨어진다. 신체 비만 지수 30 이상인 18세부터 55세 사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하루 섭취 열량을 400kcal로 제한하는 식단을 8주간 유지했다. 그 사이 체중은 평균 7.1kg이 줄었고 체중에서 체지방을 제외한 수치인 체지방준도 1.6kg 감소했다. 그러나 열량을 제한하더라도 주 3일 근력 운동을 한 참가자들은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